원래는 이제 7박 9일인데 제가 하루 앞당겨 오는 바람에 어떻게 되나요? 6박 8일이 됐나요? 좀 일정 6박 8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이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출장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한 60일은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더구나 출장 기간 도중에 그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가 있다고 8월 1일 날인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는데 8월 1일은 저 크로아티아에 또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요즘 휴가철이라 비행기표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다가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우리 정진기 과장 여기 있습니다만 정말 대사관을 통해서 비행기표 구하느라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기 귀국해서 오자마자 용산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제가 아주 몸이 좀 소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긴장감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소진이 들어서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부터 좀 휴가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 브리핑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제가 출장 갔다 온 내용을 서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택 본부장님하고 김일순 본부장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기사들을 실시간으로 접했고 오늘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더 고생을 했고 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다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요. 제가 몇 가지 유인물에 없는 내용만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있는 것은 또 기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해도 그리 새로울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요번에 제가 출장을 가면서 느낀 것은 아마 우리 대표단 일행 똑같이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진실로 느꼈어요. 제가 세종시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종시장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세종시장이라는 그 한국이라는 데 더 의미가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슈투트가르트를 갔는데 이제 첫 번 방문지였습니다. 그 킬레스베르크라는 정원이 있더라고요. 한 40만 평 정도 우리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이 정도 큰 공원인데 거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름드려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거기를 관람하러 딱 들어갔더니 태극기를 딱 개양해 놓는 거예요. 만국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태극기 하나를 단독 개양 딱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세종시 대표단이 온다는 것을 환영해 준다는 의미인데 저도 해외 출장 많이 다녀봤고 또 많이 방문을 해봤지만 대통령이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치단체장이 왔다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거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또 방문하다 보니까 그 슈투트가르트의 시가 여러분들 아시죠? 포르쉐하고 그리고 벤츠 자동차 본사가 있는 곳이에요. 보쉬 그다음에 포르쉐 그리고 벤츠 자동차 본사가 있는 건데 거기에 벤츠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멋진 박물관이더라고. 거기를
이번에 이제 그 자동차 모빌리티에 관한 업무 협약도 있었습니다만 그 박물관을 그 관람하러 갔는데 그건 사실 단순 관람에 무슨 회의를 한 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벤츠 박물관 앞에 태극기 딱 개양해 놓는 거예요. 단독으로 환영해 준다는 그 의미가 매우 정말 그 감개가 좀 무량할 정도였고, 그때 저희들 그 안내했던 현지 가이드가 자기가 뭐 20년인가 30년인가를 독일에서 살아서 현지 가이드를 해봤지만 이렇게 시장님이 온다고 태극기를 개양하는 건 처음 봤다. 근데 그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말하는 것 같아서 뭐 가슴이 울렁거린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독일 벤츠 같은 데서 슈투트가르트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대우해주고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뿌듯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시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 시의 직원들이 저희들을 맞이하는 태도나 예우가 정말 한국의 그 높아진 위상을 그대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점이 이제 이번에 갔다 온 첫 느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그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화를 하는데 형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해봅시다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종시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나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듣고 얘기하는데 그 진지함에 제가 또 한번 살짝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의 정원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맥주 페스티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갖는데 몇 월 달에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진지한 태도에 제가 또 놀랐습니다. 요거는 킬레스버 베르크 공원인데요. 아까 공원에서 얘기 좀 태극기 나온 거 있나? 태극기 사진 찍은 거 있나? 여기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저 상황 설명을 쭉 들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라고 한다면 저들이 그 충청권 유대회 성공 개최를 마련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27일 날 그 2025년 올해 개최됐던 독일의 라인 루르 하계 세계대학 경기 폐회식에 참석을 해서 오늘 우리 4개 시도지사들하고 그리고 강창희 우리 조직위원장 참석해서 대회기를 인수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출장 가기 전에는 뭐 수해도 있고 가야 되냐 뭐 이런 내가 무거운 마음도 있었어요. 복숭아 축제도 있고 수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국제적인 약속이나 또 27년도 하계세계대학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해가 좀 눈에 크게 보인다 해서 27년도에 열려질 그 엄청난 대회 그 크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계 시도지사들이 가서 저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대회기를 인수하는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대회기를 인수한 뒤에 우리 K 칼초라고 하죠. K 공연을 벌였는데 그것도 이 독일의 그 선수단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단들이 기대하는 K 공연이 왔다 그러니까 그 환호 갈채 정말 엄청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K 칼초와 함께 27년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에 소통과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시도의 대표단들이 방문한 경기가 다 달랐는데 저는 유도 경기 대회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세종시에서 유도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유도 경기 대회를 보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개최할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상을 봤습니다만 유도를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유도 우승 못했지만 네덜란드하고 준결승을 봤는데 뭐 4대 0으로 이기더라고. 본선전에서 역시 우리 선수들 자랑스럽게 잘했다. 더 키워야 된다.
일본에 우리가 졌습니다만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숙적이죠. 우리 유도가 세계적으로 일본과 함께 세계 정상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예요?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는 정원과 함께 스마트 시티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프랑크 로퍼 시장인데 사실 저 뒤에 마치 국가 원수들 협약식 하듯이 이렇게 독일 국기와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건 알죠? EU 국기고 그리고 독일 국기와 한국 국기를 저렇게 크게 개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책상에 조그만 거 이렇게 하죠. 근데 저렇게 국가 원수들 말하자면 대우하듯이 이해하는 모습에도 저는 매우 감사하게 느꼈고요. 우호 협력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스마트 시티를 공동연구하자, 학술 교류를 하자, 그리고 도시 정원, 그리고 탄소 중립, 환경 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을 때 그 슈투트가르트 시에 슈투트가르트가 2차 대전 때 거의 폭격을 당해서 거의 한 70~80%가 다 폭파당했대요. 남은 게 시청도 그때 폭격을 당해 새로 지은 거를 시라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지은 시청에 말하자면 옥상에 종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종탑에 크고 작은 종들이 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아마 연주가 가능한 종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업무 협약 맺을 때 저 종소리를 울려서 이 의미를 좀 새겨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또 시장이 그렇게 합시다. 마침 시간이 그때 점심때 한 12시쯤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울릴 때 그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의 합창교향, 그 합창곡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환희의 송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맨 마지막 합창곡이기도 하지만 EU 국가의 국가 비슷하게 틀어주는 그 곡입니다. EU 국가도 각 개별 국가가 있지만 EU 전체의 국가는 이 환희의 송가라는 이 국가로 대변할 정도로 이 국가가 모여서 회의할 적에는 이 곡을 틉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합창 환희의 송가라는 합창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실러가 작사한 건데요. 그 실러가 바로 슈투트가르트 태생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실러의 시를 바로 베토벤도 독일 사람 아니에요. 베토벤이 작곡한 게 그 유명한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인할 때. 그랬더니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인할 때 정말 종탑에서 환희의 송가가 바바바바바바바 이 곡의 종소리로 울려지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건 평생 잊지 못할 기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장은 좀 더 이 종소리를 좀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우리 베란다로 나갑시다. 베란다 나가서 같이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 정원 박람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연방 정원 박람회를 3번을 이미 개최를 했어요. 연방이라는 것은 분데스가르텐, 바로 독일 국가의 연방 국가니까요. 하는 것이고 국제 정원 박람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정원 박람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뭐 정원 산업도 그렇지만 지역 경제를 엄청나게 부흥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이나. 그런데 그래서 국제 정원 박람회, 연방 정원 박람회 말고 국제 정원 박람회를 또 개최할 계획은 없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개최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2043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 중에 있다 그래요. 다시 물었어요. 몇 년도라고 했느냐? 2043년도래요. 그럼 18년 뒤의 일입니다. 18년 후에 개최될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해서 18년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독일은 또 우리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좀 놀라운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독일 이 로퍼 시장의 임기가 뭐 물론 선거로 하는 건데 8년이에요. 임기가 8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독일은 물론 연방 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임기가 8년인데 재선이 되면 재선의 임기는 12년이래요. 무슨 그런 제도가 있나? 그랬더니 그분 설명이 8년 정도 가지고 잘했으면 이분이 하는 것을 계속 밀어줘야 되고 시장이 5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까지는 일을 못한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밀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임기는 12년이라고 그래서 20년을 보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 도시의 그 시장의 비전대로 무엇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참 놀랐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독일 사람들의 18년 후에 정원 박람회를 지금 시장이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일을 했다면 끝까지 볼 수 있도록 그 사람한테 책임과 권한을 맡겨준다는 것. 시민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독일이 대국이면서 저렇게 단단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제도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스플리트 시로 넘어갈까요? 스플리트 시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 스플리트 시는 조금 경우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스플리트 시의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세종시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좀 공동 발전을 해보자는 적극적인 그런 그 자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실무진도 찾아오고 시장도 직접 찾아오고 또 세종시를 유독 특정해가지고 와서 맺어지는 그런 우호 협약이었습니다. 제가 그 우호 협력도 맺지만 바로 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스플리트 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 소득의 20%가 관광 소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관광이 그 로마 시대의 유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관광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관광 산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굴뚝 없는 산업으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는 건 아니에요. 호텔 산업, 음식업은 키우겠지.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있어서 정말 말하자면 소득이랄까 하는 것은 제4차 산업입니다. 제4차 산업은 금액이 없어요. 새로운 바이오 하나 딱 신약을 개발하면 몇십 조를 불러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탈피해보고자 하는 스플리트시의 노력이 바로 세종시의 테크노파크와 서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키워보겠다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기가 테크노파크였습니다. 그 스플리트시에. 그 테크노파크가 1년 전에 생겼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하는 스플리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스마트 시티 그리고 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까지 왜 행정수도로서 발전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발전한 제가 5개 전략이 있습니다만 스플리트시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와 정원 도시의 비전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스플리트시는 또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시장이 4년 이상 하는 시장이 없다고 그래요. 한번 했다 하면 바뀌고. 그래서 지난번 시장이
바로 이번엔 선거에서 다른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시장은 왜 그렇게 그러면 스마트 시티와 스타트업 테크노파크에 관심이 있었는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공대 교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임기를 마치고 4년하고 지금 공대 교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스플리트 C가 이러한 새로운 새시대 첨단 산업, 그리고 스마트 시티,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또한 세종시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업무 협약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관광 산업과 서로 연계해서 같이 갈 일은 없는가라는 것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플리트 C에서 세종시를 방문한다면 숙박료 같은 걸 우리도 할인해주고, 또 우리도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면 우리 시민회 안에서는 또 거기서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서로 업무 협약을 맺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테크노파크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마쳤더니 조그만 소녀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고 싶나 물어봤더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그런데 바로 한글 문화도시인 세종시장, 세종시에 대해서 한글을 배우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소녀한테 누구한테 한국어를 배우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세종시의 직원들이지. 우리 세종시의 직원들이 이 전화 한국어로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응대해주는 나름대로의 비공식 동아리를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소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국어를 각국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전화 한국어 한다는 사실도 근데 처음 제가 알았고, 참 우리 직원들 자랑스럽다. 참 정말 대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솔직한 개인적인 감상인데, 저도 공직생활을 쭉 해왔습니다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늘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후진국, 저기는 선진국, 우리는 아시아의 주변 국가. 그리고 맨날 그 사람들만 보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해요. 영어 공부를 왜 열심히 안 했나. 영어 좀 잘해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영어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늘 우리가 바로 그 유럽 국가의 선진국 국민들을 만나면 느끼는 그 컴플렉스 같은 거였는데 전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유럽 국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못 배워서 난리였지 저들이 한국어를 못 배워서 난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저로서는 저는 해외 출장을 한두 번 가는 사람, 거의 해마다 제 전 공직 생활을 통해서 안 가볼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본 사람인데, 그런 정말 격세지감이라 그럴까, 아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 그럴까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해서 뿌듯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고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출장을 갔다 온, 사실 떠나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솔직히 얘기했지만 좀 무거웠어요. 복숭아 축제를 앞두고 시민들하고 제가 인사 말씀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해 때문에 우리가 큰 수혜는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24시간, 23시간 지체됐네 어쨌네 해가지고 국조실에서 조사는 나와 있고, 또 해수부 문제는 지금 계속 시민단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다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또 안 갈 수 없고 국제 간의 약속이라는 걸
그렇게 가볍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압니다. 한국의 시도지사 4명이 수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경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그런 국제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단단히 다져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게 그 과실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우리 후손들한테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인상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는데, 가 있는 동안에 사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려웠겠어요. 복숭아 축제하는데 폭염 때문에 사고는 없을까? 또 제대로 될까? 안전사고는 없을까? 그 머릿속을 제가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부시장하고 서로 통화하면서 무슨 일 없나? 그냥 별 사고 없이 잘 끝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번 복숭아 축제는 대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폭염 때문에 아주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 핑크빛 드레스 코드가 이 조치원을 넘실거리고 그리고 안전사고도 없었고 복숭아도 기대 이상으로 잘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안전에 관한 냉방차라든가 하는 것들을 준비를 잘해서 큰 사고 없이 예년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왔다 갔다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이제 3년째 제가 취임하고 하는 거지만 이제 좀 자리를 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심이 됐고요. 계속 무슨 수해나 또 기상이변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큰 사고도 없었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제가 없는 동안 전부 다 근무에 철저하게 복무해주고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더 단속을 하고 직원들 스스로 마음을 서로 다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매우 고맙고 역시 대한민국 우리 세종시 직원들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제는 믿을만 하구나. 그동안에도 좀 믿어왔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